앞에 보시면 29번부터 34번까지 메인 매출 점표세요. 29번부터 34번까지는 메인 매출 점표고요. 저하고 29번부터 저기 32번까지는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32번까지 같이 보고 그 다음 거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이거 있었죠. 불공. 네. 이 메인 매출 점표 푸실 때는 꼭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뭐를 기억을 해주세요?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 보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요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세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불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불공을 외우냐면은 불공이 종류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과세는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네. 그러면 몇 개 없는 거 외우고 그게 아니면 뭐다? 과세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공을 외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기 2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고에 보시면 매출초용이라고 있어요. 무슨 용이요? 매출초용.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29번은 매출초용이면 접대비예요. 무슨 비요? 접대비. 그래서 여기 접대비 있죠? 불공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불공. 그래서 결론은 불공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처는 어디시죠? 엘칸토.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이 문제는 다 옛날 문제라 전자는 다 부예요. 여가 없어요. 옛날 문제들이라.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공 나올 때마다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불공 나오면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70에 37만 원이거든요. 이거 합치면 얼마죠? 네, 407만 원이죠. 그래서 407만 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불공 나오면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라고요? 불공은 뭐 한다? 합친다. 그거 잘 좀 숙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줬대요. 407만 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요런 문제들을 저는 패턴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운 것 중에 어음할인이나 매각거래 나오면 뭐라 그랬죠? 매출채권 처분소지. 그런 식으로 그 뭐 나오면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0번 문제예요.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요. 그래서 제작 의뢰의 뜻이 뭐죠? 뭐 해주세요? 네, 만들어주세요. 근데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제작의 의뢰하고 납품받았죠? 일단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저기 예빈, 부. 근데 요 문제는 외주 가공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외주 가공비는
외부에 물건을 맡겼을 때인데 여기는 물건을 맡겼나요? 기계 맡겼나요? 기계 맡겼죠. 그래서 우리 기계는 뭐라 그래요? 네, 기계 장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계 장치. 근데 요건 알고 계세요. 왜냐면 다음 거부터는 제작의일에 나오면 뭐예요? 외주 가공비예요. 근데 여기는 완성이 됐으니까 네, 뭘로 처리하세요? 기계 장치. 얼마치 사셨죠? 600.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왜 대급금이라고 하냐면 대신 지급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대신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대신 지급하냐면 소비자 대신 지급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요것도 잘 봐두세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었죠? 예, 당좌예금이었어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 줬어요? 660. 그러니까 문제 푸시다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죄송한데 문제를 좀 바꿀게요. 저기 세금계산서 옆에다가 영세율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근데 옛날 문제다 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옛날엔 안 주고 거기 부가가치세 얼마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예측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세금계산서 앞에다 뭐라고 쓰라고요? 영세율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신 무역. 전자는 부. 대변에 우리 회사는 제품 파는 회사예요. 뭐 파는 회사라고요? 제품.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 매출이 얼마냐면은요 2천만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았대요. 현금 얼마요? 2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컴퓨터. 우리 컴퓨터는 몇 년 이상 쓰세요? 네,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외운 것 중에 불공 있었잖아요. 불공의 비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과세. 세금계산서만 나오면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네, 불공 생각만 하세요. 딴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매입과세의 세기전자.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비품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는 거 우리 뭐라 그러세요? 비품. 그래서 300.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세요? 30, 10%니까.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0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대요. 삐지 급금 230. 그 다음에 33번하고 34번 풀어보세요. 힌트 드리면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요.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33번하고 34번 한번 풀어보세요. 33번하고 34번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무조건 맞춰야 주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을 뭐 하셨대요? 매출하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면 동명, 전자는 부. 그리고 매출일 땐 되도록이면 어느 변 먼저 하시라고요? 대변 먼저. 그래서 제품 매출이 1300. 그 다음에 매출 관련된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10%니까 130. 다음에 차변에 동전 발행 어음 받았대요. 받을 어음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1330. 그 다음에 34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원재료. 결론은 뭐냐면 원재료 사고 외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 명,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뭐 사셨다고요? 원재료 사셨어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900, 세금 9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하셨죠? 외상 매입금 990.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35번부터 40번까지 일반 전표예요. 그리고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그냥 분계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분계만.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세요. 10시래네. 11시 4분 해볼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쪽에 할인. 어쨌든 어음 할인 나왔죠. 그래서 어음 할인이나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배각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당좌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 4,930.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어음이 얼마죠? 네, 5천만원이죠. 그래서 받아야 된다. 무슨 어음? 받을 어음.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전흥물산.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전기의 대손. 언제 대손이요?
전기의 대손. 요것도 외워야 돼요.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답은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대요. 보통예금으로 73만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 근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어떻게 써드릴 거냐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대손 충당금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에. 거기에서 누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목적. 우리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라 그러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았어요. 700만원짜리를 79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700짜리 790에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현금으로 790 받았고요. 원래 이거 얼마짜리라고요? 700짜리. 근데 700짜리를 790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그거를 무슨 이익이라 그러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해요. 왜냐면 파는 걸 우리가 처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얼마요? 90인데 이거는 교육용에서만 그러는데 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때는 단기 투자자산으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시험 때에는 아직까지 단기 투자자산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시험 때에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아까 설명한 것 또 나왔어요. 계약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금이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15만원을 현금으로 드렸대요. 드렸으니까 대변의 현금 15. 그 다음에 결론은 돈을 먼저 준 거잖아요. 먼저 줬다. 무슨 금? 네, 선급금 1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에요? 네, 대우 자동차 구로영업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급금이나 선수금일 때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38번이 아니고 39번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구매 담당자. 구매가 뭐 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과 관련된 거는 5예요, 8이에요? 네, 8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몇 번대로 처리하시면 된다?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적대비 150.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는 현금 외상. 그래서 미지, 급금 150.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래서 카드 나오면 꼭 거래처 잘 적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으로 뭐 했대요? 기부했대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기부금 30만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현금도 30만원. 그 다음에 41번부터 45번까지 일반 전표세요. 또 풀어보세요. 4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어디서 일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사무실이니까 몇 번대 보험료? 800번대 70. 그 다음에 공장은 500번대 50.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현금 줬대요. 120. 그 다음에 42번
본사관리팀은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급여. 그 다음에 생산직은 500번대 임금. 돈 줄 때 세금 띄면 예수금. 공제계를 보세요. 86,9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예,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 줬나 봤더니 166만 3,100원. 정리하시고 4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건강보험. 무슨 보험이요? 건강보험.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으로 6만 6천 원 줬어요. 얼마 줬어요? 6만 6천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반은 회사가 냈고 반은 직원이 냈어요. 직원이 낸 건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고 맞추셔야 되냐면 42번에 있는 표 보고 맞추셔야 돼요. 뭐 보고 맞춰야 된다고요? 표. 표에 보시면 건강보험에 18,000원하고 15,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하고 얼마요? 18,000원하고 15,000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18,000원. 왜냐면 김성실 씨가 1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재벌은 몇 번대죠? 500번대죠.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얼마요? 15,000원.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은 반반씩 냅니다. 어떻게 낸다고요? 반반씩. 다음에 또 보시면 4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세하고 주민세. 근데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해요.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하고 지방소득세라고 해요. 옛날엔 주민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결론은 요거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요 100% 직원이네요. 이거 내주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그런 회사 찾을 확률은 거의 낮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다녔던 건 아니었고 딱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세금을 다 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때려쳐요, 사람들이. 근데 안 때려치는 게 아니라 못 때려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직하면 무조건 월급에서 못 떼죠. 세금 떼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직하는 순간 내 월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는 이상 4대 보험 내면 내 월급은 일반적으로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회사 그만두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으로 힘들어서,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통장에 만약에 월 500씩 찍어주겠대, 회사에서. 웬만하면 못 때려칠걸요? 왜냐면 그걸 일명 우리가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금융치료를 받으면 심적인 게 어느 정도 해결은 돼요. 근데 반대로 심적인 게 해결되는데 물질적인 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둘 확률은 더 높아지긴 해요. 근데 정신적인 걸 못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 정신적인 거 잘 못 버텨요.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전 내 맘이 편해야 돼. 약간 이런 주의라고.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소득세하고 주민세 합치면 53,900원 나와요.
위에 그 42번 표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정리하시고.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5번 요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차변의 현금 1100, 대변의 뭐요? 외상 매출금 1100. 무슨 패션? 시선 패션.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